자, 이제 미생물을 이용한 또 다른 한번 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는 전체적인 개요입니다. 그죠? 이런저런 이런 토픽을 가지고 이제 다룰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생물 연료 전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미생물 전기분해 전지, 수소 생산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공광합성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광합성이죠. Artificial Photosynthesis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그 광합성을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모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광합성은 녹색 식물에서 또는 이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광합성 미생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제 지구의 이제 산소의 농도가 약 21%가 조금 안 되죠. 상당히 이제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높습니다. 그 산소는 다 어디서 그럼 공급이 되는 것이냐? 이 광합성에 의해서 이 공급이 돼요. 여러분 광합성은 굉장히 효율적인 빛을 이용하는 굉장히 효율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광합성이 이제 빛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유기물을 만들어내죠. 탄수화물. 물론 탄수화물을 만들어낼 때까지 그것만 보면은 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룰 것은 말이죠. 거기까지 이제 간다기보다는 중간에 광합성의 명반응을 이용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이제 강의한 중간이나 후반부에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연구를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오고 있고 상당히 그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개요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광합성,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매우 효율적인 과정을 한번 인위적으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은 여러분 생화학책에 보면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수많은 단백질, 수많은 아주 여러 몰레큘들, 그죠? 또 구조 그런 것들이 관여하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만들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어떤 개념을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는 그런 성분들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냐? 이 틸라코이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합성은 명반응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말이죠. 식물이나 또 광합성 미생물이나 동일하게 이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그 막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물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솔라셀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존의 솔라셀을 하면 뭐가 딱 떠오르죠? 그렇죠. 실리콘 솔라셀이 먼저 떠오르지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 다루는 것은 실리콘 솔라셀이 아니고 이 틸라코이드라는 물질 또는 광합성 미생물이라고 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이 미생물을 이용해서 솔라셀을 한번 제작해 본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아직까지는 상용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저 실리콘 솔라셀 이미 상용화된 지 오래됐죠. 그죠? 그래서 저기 전선을 끌어당기기 힘든 그런 오지 같은 경우에는 솔라셀을 직접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녹색 식물, 녹색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게 왜 녹색입니까? 클로로플라스트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예를 들어서 요 이파리를 잘 보면은 여기에 세포가 있고 여기에 녹색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녹색 요 부분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엽록체, 그죠? 클로로플라스트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뭐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꾹 이렇게 선 같은 그죠? 줄기 같은 것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한 곳에 뭐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존재하죠, 그죠? 근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어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뭐가 둥근 디스크 같은 것이 쭉 쌓여 있어요. 근데 쌓여 있는 것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것을 우리가 틸라코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틸라코이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요 스택을 뭐라고 하죠? 요 구라나, 그죠? 구라나라고 이제 그럽니다. 이것도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여기 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광합성의 명반응, 즉 빛을 이용해서 물이 분해가 되는 반응을 명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물이 분해가 되면서 산소가 나오고
그때 이제 뭐가 합성이 되냐면 ATP가 합성이 돼요. 그 에너지는 전부 다 빛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ATP가 합성이 되고 또 전자가 나오는 것은 NADPH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ATP와 NADPH가 이제 암반응, 즉 빛이 필요 없는 반응에서 이제 탄수화물을 합성하게 되는 것이죠. CO2를 탄수화물로 바꾸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이 틸라코이드에서는 명반응이 일어나서 빛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과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솔라셀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것이 이 단원의 이제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활용하는데 바이오적으로 활용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솔라 에너지는 그럼 왜 중요하느냐? 일단은 솔라 에너지, 그죠? 태양빛은 이거는 무료죠, 무료, 그죠? 태양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아주 청정한 에너지죠. 태양빛이 무슨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말 못 들어봤죠, 그죠? 이건 완전히 청정한 에너지고 굉장히 큰 에너지가 지구에 매 순간 입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잘 보세요. 요 그림을 보시면은 그 태양에서 들어오는 솔라 그 에너지 이거를 와트로 치면은 174 피코 와트입니다. 페타와트. 죄송합니다. 피코는 10만 12승이죠. 페타와트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서 대기에서 반사돼서 우주로 나가는 게 얼마죠? 약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름에서 반사되는 것이 35 정도 돼요. 이 중에서 다 빼면 됩니다. 그리고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게 7%. 이거는 전부 다 손실이죠. 근데 그 나머지는 다 지표면에 도달을 합니다. 도달을 하는데 어때요? 지표면에 이게 다 흡수가 되면은 지구는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못 삽니다. 근데 지표면에서 와서 이것이 이제 다시 우주로 빠지는데, 그죠? 그 우주로 빠지는 양도 이제 상당해요. 그죠? 뭐 대기로 빠지는 것이 약 111 정도 되고 또 이제 이 적외선 형태로 해서 우주로 빠집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은 열적인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태양에서 계속 빛에너지가 들어오지만은 우주로 빠지고 흡수되고 해서 열적인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표면의 온도는 물론 적도지방 대기의 온도가 높고 극지방은 낮지만은 평균적으로 15도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참 사람과 모든 생명체가 살기에 딱 적합한 조건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보세요. 약 89 페타와트가 땅이나 바다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데 그 양이 말이죠. 어, 얼마냐면은 지구에서 사람들이 매년 쓰고 있는 에너지 총 합의 약 16,000배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양을 사실은 그 에너지가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질문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태양빛을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필요한 에너지 형태로 바꿀 수 있느냐? 그냥 태양빛을 어떻게 여러분 활용합니까? 추운 겨울날 따뜻한 태양빛을 쬐면 좋긴 하죠. 그것만 그 정도로 활용해서는 아무 일도 못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인 퀘스천은 이 솔라 에너지를 과연 전기로 바꿀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수소로도 바꿀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근데 금방 말씀드려도 이 틸라코이드를 또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 이 틸라코이드가 막입니다. 막 이중막이에요. 보세요? 예, 이중막 여기 막이 있고 이게 쭉 굉장히 긴 막입니다. 이게 굉장히 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틸라코이드는 여러 아주 복잡한 단백질 구조들이 다 다닥다닥 달려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화학적으로 이것을 이뤄낸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제 어리석은 짓이죠. 그 대신에 이 자체를 이용하거나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비대너지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학기에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틸라코에서 일어나는 이 명반응에서 일어나는 것만 아주 간단히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명반응은 빛에 의해서 요 물이 분해가 돼서 어때 빛이 쪼여지면은 여기 이제 광계 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광계 E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이 반응 중심 리액션 센터가 있습니다. P680이라는 여기에 빛을 흡수해요. 그러면은
빛 에너지에 의해서 결국은 물이 산소로 분해가 되고 전자는 이제 높이 이제 엑사이테이션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자가 막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것은 전자예요, 전자. 다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뭐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들을 통해서 이동해서 결국은 여기 관계원이 있어요. 포토 시스템 안에서 다시 여기가 되어서 쭉 이동해서 결국은 전자는 뭘로 저장이 되냐면은 NADPH, 그죠? NADP 플러스가 이제 전자를 받고 또 양성자가 여기 나오는데 양성자를 받아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 과정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꼭 뭐랑 비슷하죠? 여러분 아까 미생물 연료된 데서 봤듯이 유기물이 산화가 되면 전자가 막 이동하잖아요. 이것도 빛에 의해서 물이 분해돼서 전자가 막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를 우리가 전극으로 우리가 돌릴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전극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틸라코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쬐줘요. 그러면 틸라코이드는 이게 이제 물론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닙니다만은 단백질 컴플렉스지만은 어쨌든 기능은 합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서 물이 분해가 돼서 나오는 프로톤 여기 표시 안 했어요. 전자를 우리가 전극으로 어떤 링커 분자를 통해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럼 전자를 이동시키면 어때요? 이건 에노드죠. 이 전자를 외부 회로를 통해서 캐소드로 이동을 시키면은 바로 전기 에너지가 이 부하에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간단한 원리예요. 상당히 복잡하긴 하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면 여러분들 아마 대단한 흥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생물 연료 현재를 이용한 빛에너지 변환이다. 이게 일종의 인공 광합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중간에 생물 연료 전지다. 이것이 바로 광합성 미생물인과 또 틸라코이드 막을 통해서 가능하다. 저는 처음에 이제 틸라코이드를 이용한 연구를 지금 수년 동안 하고 있고 최근에 이 광합성 미생물도 키우면서 이런 과정 전기 에너지를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세포 소기관을 사용할 수 있어요. 꼭 틸라코이드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클로로플라스트라는 것도 사용합니다. 그죠? 이것도 물론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구조를 전극 표면에 만들 수 있는데 자세한 것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 부분은 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